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함께합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예. 자, 그럼 바로 한번 또 가볼까요?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예, 첫 번째 이슈는 이용구 폭행 영상 있다. 경찰 봐주기 수사 논란입니다. 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그 택시기사 폭행 의혹이 지금 또 새 국면을 맞았는데요. 그 택시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과 관련해서 그 사건 당시 경찰이 영상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검찰이 이를 복구했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이 사건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 사건은요, 이 차관이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됐습니다. 예. 당시 택시기사에 따르면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고, 그리고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운전 중인 그 운전자,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하면 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데요. 당시 경찰은 이 차관이 이제는 운전 중이 아니라 이 택시가 당시에 이제 하차 중이었다. 택시가 정차해서 이렇게 봐서 이제는 이것을 단순 폭행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특가법상 운전 중인 상황과 관련돼서 어떻게 법은 규정하고 있냐면요.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전 중으로 그렇게 이제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특히 이제 특가법이 적용되면 피해자 합의와 관련이 없이 이제 이건 처벌이 되는데 경찰이 이걸 이제 단순 폭행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부실 수사 논란이 있다 보니까 검찰이 다시 수사를 했는데 당시에는 없다던 블랙박스 영상을 검찰이 복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논란은 이 사건 당시 경찰이 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무마했다는 겁니다. 자, 일단 그 서울경찰청에서도 그 담당 경찰관이 사건 당시에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이렇게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하면서 이 경찰관을 대기 발령을 하고 진상조사위를 꾸렸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점에서 이게 또 큰 파장이 또 예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 해당 택시의 블랙박스에는 이 폭행 영상이 이미 지워졌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폭행 다음날 택시기사가 한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이 영상을 복원했고 이를 이제는 그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 차관이 전화를 걸어 사과의 뜻을 밝혔고 택시기사는 반성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 복원된 영상을 이 차관에게 전송을 해줬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날 합의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 이 차관이 영상을 지워달라라는 요청을 했지만 택시기사가 지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주면 되지 않냐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합의 다음 날인 9일 서초경찰서에서 1차 조사가 있었는데요. 당시 택시기사는 이미 이 차관과 영상을 안 보여주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블랙박스 업체에서 복원을 시도했지만 결국 안 됐다. 폭행 영상은 없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승기 변호사, 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 동영상의 존재를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뭐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이걸? 경찰이 해당 택시의 진술을 토대로 이 블랙박스 업체들과 접촉하다 한 블랙박스 업체로부터 영상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찍어갔다고 들었다라고 하자 이 택시기사는 해당 영상을 직접 경찰관한테 보여줬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당시 경찰이 이 택시가 정체해 있는 상태라 안 본 걸로 하겠다라는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한 근거 중에 하나죠. 그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한 것도 있지만은 그 택시가 운행 중인지 확인할 만한 증거. 그러니까 즉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예. 자, 그런데 당시 영상이 존재를 했고 이를 그 경찰에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사건을 이렇게 처리를 했을까요? 예, 그 해당 블랙박스 영상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이제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요. 네. 이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이차관에게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직접 보내줬고, 이차관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부탁한 걸 보면은 그 내용이 이차관에게 심각하게 불리한 내용인 건 좀 짐작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경찰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차관에 대해 봐주기식 소사를 했다는 점에서는 이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영상을 보거나 블랙박스 업체부터 이차관까지 이제 소환 수사가 불가피한 만큼 향후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보면은 그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관련 뉴스는 또 나오겠네요. 예. 예. 자, 다음 이슈 가죠. 다음 이슈는 검 사찰 없었다. 유시민 사과입니다. 예. 그 지난 22일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그 사과문을 통해서 검찰에 이제 공식 사과를 했는데 그간 검찰과 대립각을 세워온 그 유 이사장의 갑작스런 사과에 그 주말 내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사과 1년 전 제기했던 그 검찰의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건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예, 유 이사장이 2019년 12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검찰에서 노무현 재단,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 라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됐다. 그리고 나의 부인의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주장의 출처에 대해서 유 이사장은 어떤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밝히지 않겠다라고 해서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지만 계속 그 논란이 되었어요. 예, 문제는 이게 출처가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필터링을 좀 해야 되는데,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 이를 근거로 해서 검찰이 이 문정권에 대한 보복을 위해 노무현 재단과 유시민 개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한다라고 해서 이를 정치 문제로 만들어버려서 이게 대형 이슈가 돼버린 겁니다. 네.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이라면은 뭐 검찰 조직 전체가 초토화될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뭐 그런데 뭐 이 정도는 물론 그 유 이사장이 범 여권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은 그 발언의 파장 이 정도까지 갈 거라는 건 아마 본인 역시도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유 이사장이 사과를 한 것은 결국 검찰이 불법 사찰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어떻게 밝혀진 건가요? 예, 먼저 유 이사장이 의혹을 제기한 시기가 2019년 2월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수사기관이 금융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면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6개월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주도록 우리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유 이사장의 말이 사실인지는 6개월 뒤인 2020년 6월경에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됐는데도 통보가 안 온 겁니다. 그러자 이제는 유 이사장이 금융기관에서 통보 유예를 하면 1년까지도 통보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일단 그때는 넘어갔습니다. 그때는 넘어가고. 예. 그런데 이제 1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20년 2월까지는 무조건 통보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온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 이사장의 의혹 제기가 거짓이라는 비판이 일게 된 거고, 결국 유 이사장이 결국 공식 사과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이제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정치 비평은 일체 중단하겠다라는 이런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자, 뭐 입장은 밝혔는데, 그런데 이제 당시 그 유 이사장의 의혹 제기의 핵심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 이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법정 대응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일입니까? 예, 유 이사장이 이 불법 사찰과 관련돼서 또 지난 7월 2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그 대검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난 판단한다라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채널A 사건에 대한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던 날인데,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채널A 기자와 함께
유 이사장을 포함한 여권 고위직에 대한 표적 수사를 공모했다는 소위 검언 유착 의혹을 받으며 여권의 집중 포화를 막고 있었을 때입니다. 예. 그런데 마침 그날 아침에 이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물론 당시 해당 기자가 이제는 신라젠 대주주 이철에게 접근해서 이제 유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압박을 했는데 수사 결과 이 검언 유착 의혹은 실체가 없고 해당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버린 이제 단독 범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해당 기자는 현재 강요 미수로 구속 기소돼서 재판 중이고요. 오히려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으로 결재를 올린 상황이어서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이제 결재만 최종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지검장 입장에서는 유 이사장으로 인해 지난 1년간 유 이사장이 자신을 특정해서 거짓 선동을 반복해왔다. 그리고 나는 이로 인해 큰 피해를 당했다. 라면서 이제는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입니다. 자, 이번 검찰의 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유 이사장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이 된 상태인데 앞으로 이건 뭐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불명확하니까 네.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인천 지역 경찰이 어떻다, 인천 지역 공무원이 어떻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은 명예훼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그 집단 내에 어떤 사람이라고 특정이 된다, 특정할 수 있다. 그러면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한데 유 이사장이 방송에서 아예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특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명예훼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유 이사장이 자신의 의혹 제기를 뒷받침할 증거자료, 그러니까 제기했던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지만 내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자료가 실은 있었다. 난 이걸 믿고 얘기를 한 거다. 이 정도 자료를 낸다 그러면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한 검사장이 이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유 이사장이 수사 과정에서 사찰이 있었다고 믿을 만큼의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결국 형사 기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겠네요. 예. 앞으로 또 지켜볼 사항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